안녕하세요 여러분, 숭냥이에요. 오늘은 비전공자들이 과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비전공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고 쌩!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또 잠시 할게요.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 내용이 떠서 보다가 이러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에 지금 주역들로 있는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 비전공자들이며, 그런데 나중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시작했고 지금 이런 신들린 연기들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신문 방송 활동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대학 내 표지 모델이 되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키워가게 됐다고 해요. 다음은 재벌집의 고명딸, 이 진화영 역할을 맡은 김신롱님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지리학과로 들어가서 대기업 입사로 뿔콜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배우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한예종을 거쳐서 한양대 연극영화과 이 두 가지를 거쳐서 이제 연극 관련된 전공을 두 가지를 한 거죠. 그 뒤로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현업으로 들어와서 연기를 이제 필드에서 보여준 건데, 신들린 연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배우도 한국외대 스페인과를 전공하고 그냥 대학 내의 표준 모델로 됐다가 배우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비서실장 두 라인, 각각 신문방송학과와 철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신현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서민영 검사를 맡은 이 배우도 한예종에서 미술을 전공하는데 나중에 배우로 전향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전공자예요. 그래서 비전공자의 경험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와 사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크고, 어떤 비전공자, 뭐 공대일 수도 있고 뭐 인문학일 수도 있고 그거를 다 뜬구름을 잡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비전공자고 어떻게 내 장점을 부각해서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녔던 회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 입사율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진짜 10명 중에 1명 정도 비전공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슥슥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비전공자 백그라운드가 공대인 사람인 케이스예요. 이 UX 직군이 그래도 기술을 다루는 직군이다 보니까 공대 베이스인데 뭔가 UX 기획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지만 많이 없어요.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공대나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듣다가 결국 UX적인 그런 관심을 갖기도 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디자인으로 막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때 지금 내가 공대생이라면 디자인 직군에 있는 수업들을 부전공이나 뭐 이러한 부전공이 아니라도 수업들을 도강하면서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쌓아나가고 뭐 포트폴리오를 조금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계항공과였는데 UX 관련된 그게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자기의 전공보다 더 재밌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전공은 거의 뭐 점수가 막 C뿔 막 이렇게 점수가 낮았는데 디자인 쪽의 점수들은 다 높았다. 그래서 면접에 가서 그러면 너 부전공도 아니고 이렇게 점수가 높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나 이랬더니
여기에 들었던 수업들이 거의 다 디자인 관련된 수업들의 점수가 좋고 자기는 이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뭐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학점이 좋지 않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잘 어필해서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도예요. 디자인이 삼성에서 그 UX 직군을 뽑을 때 사트를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로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역량이 이 사트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돌아가서 4년 동안 전공을 한 사람들을 뒤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시간이 그만큼 느려지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 사트로 먼저 삼성을 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같이 예전에 일을 했던 분 중에 신방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 제가 또 궁금해서 엄청 또 파서 물었죠. 그랬더니 본인은 인문계 신방과 학생인데 그때 인문학도를 뽑아서 삼성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공대 쪽으로 이렇게 막 다 배치하는 그러한 인문학도를 뽑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는 인문학도에 들어와서 코딩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 배치를 받을 때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UX로 지원을 했더니 붙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잘해요. 그리고 뭔가 빠릿빠릿하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사트를 통과해서 먼저 뚫을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다시 하기에는 전공자 대비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이게 강점이라면 그렇게 뚫어보는 것도 좋다. 그 외에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비슷한 전공이거나 뭐 진짜 생물학과라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데 뭐 어디 프로젝트를 참여했다가 UX에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나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뭐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서 전공을 이렇게 못했다. 뭐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졸업을 하고 에이전시나 이런 곳에서 실무를 좀 쌓다가 대학원에 와서 확실한 전공을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같이 경쟁을 붙어서 지원한 케이스도 있어요. 주변에 정말 특이한 과로는 생물학과인 동기가 있었는데 대학원 동기죠. 그런데 뭐 꽤나 큰 초록 색깔 거기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과는 다르지만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재능이 있고 여기저기서 일을 조금씩 하다가 그게 정말 확고해져서 뭔가 한 방이 필요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또 대기업을 뚫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본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뒤로 돌아갈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더 앞서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정말 배우와 관련 없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연기를 잘하고 뜻만 있으면 뭔가를 저렇게 이뤄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비전공자 역시 대기업에서 정말 또 다른 백그라운드와 아이디어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 분들은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아니면 정말 기술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다던가 그러한 점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비전공자여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숨겨버리고 전공자들만 따라가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거기에 뭔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고하게 판다면 전공자들보다도 더 빨리 UX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강점을 살려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현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숭냥!
제가 심리